자, 먼저 조선 건국 그리고 조선이란 국가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조선 건국 과정을 보면은 신흥 무인 세력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죠? 고려 말에? 이성계였죠. 네. 이성계였죠. 이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을 단행하지요. 요동 정벌하러 갔다가 압록강 부근 이하도에서 도리킬의 군사군 말머리를 이렇게 돌리지요. 그래서 수호 개경을 공격해요. 그러죠? 자, 이 이하도 해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가 급진파, 온건파 나뉘지요.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그러죠? 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잡고 1391년 토지 제도를 개혁해요. 그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그러면 고려 후기의 지배층은 뭐였더라? 원나라 감석기 검문세족이죠. 그러죠? 신진 사대가 검문세족하고 이렇게 대립됐었잖아요. 그죠? 네. 그 가전법을 통해서 검문세족,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많은 토지를 빼앗아서 신진 사대부 등이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가전법을 실시해서 이제 경제권도 장악해요. 그러면 이하도 해군으로 정치 군사 그리고 가전법으로 경제권 장악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해서 조선 건국이 됩니다. 그러죠? 됐죠? 그리고 태조 때 건국한 2년 후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독기로 옮기게 되죠. 자, 해서 태종태제 문단세 쭉 나가는데 태조 건국자죠. 국호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고요. 한양으로 천도했고요. 경복궁과 종로 사직을 건설합니다. 태종은 태조의 아들이죠. 몇째 아들이 있어요? 5째 아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방원이죠. 그죠? 이 이방원이 1, 2차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 조선 건국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도전 제거 반대세를 제거하고 태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태종은 사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공신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개인 병사를. 어떤 사람이 개인 군사를 건드리고 있으면 누가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려 못 건드려요? 함부로 군사가 건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병을 협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왕하고 육조의 장관, 그 판사하고 직접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왕하고 육조 판사가 직접 만나서 정치를 한다, 행정 실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왕이 육조 장관 판사한테 직접 명령하고 직접 보고를 받게 돼요. 원래는 의정부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의정부. 그것이 의정부 사사제거든요. 근데 의정부 패싱이죠. 어떻게 보면.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왕권을 그러니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육조직계제는 당연히 의정부 권한이 축소됐고요. 그리고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하고 호패법, 오늘날 주민등록 등록 제도하고 비슷한 호패법 이거 차고 다녔죠. 법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죠. 일종의 세종 때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 이제 왕이 의정부의 삼정승, 영의정, 자의정, 무의정 있죠? 왕이 의정부 삼정승하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도 합니다. 그럼 의정부 이 삼정승, 이 육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또 육조로부터 의정부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왕한테 알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것이 의정부 서사제예요. 의정부의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이죠. 세종 때. 그리고 집행정 설치하고 경연은 쉽게 이야기해서 왕과 신하들이 같이 학문 연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한다. 그리고 토론도 합니다. 당연히
정책 자문 역할도 하게 되겠죠. 경을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다라는 것은 의정부 권한을 이제 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군 6중 개척하죠. 그리고 대마도도 토벌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우리 글을 배우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있다. 훈민정음이 대단한 것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이 뭐예요?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살았디 아미할세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을 어렵기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었으면 니겼으면 날로 되나냐. 즉 애민정신의 발로가 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것이 에서 이대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글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세조입니다. 세조는 대유정난으로 즉위합니다. 즉 어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돼요. 누구였어요? 원래 수양대군이었죠? 세조. 네. 그리고 이 세조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6조 직계제를 부활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정부 권한은 당연히 약화된 것이죠. 그리고 집현전,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경연 열면 신하들이 임금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랬었잖아요. 귀찮아요. 왕권 강화시켜야 돼. 어떻게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경연 폐지합니다. 그리고 직접 실시했고요. 성종 때는 이제 그 세조 때 폐지된 그 집현전을 부활해서 행궁관을 설치하고요. 다시 경연을 재개합니다. 신하들과 많이 만납니다. 당연히 의정부 권한은 강화됐죠. 그리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제를 완성 반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주대로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잖아요. 통치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려면 그에 따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먼저 중앙정치는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의정부는 삼정승이 모아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국정총괄기구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6조가 있습니다. 이 6조에서 행정실무 담당했는데 6조는 6개의 조예요. 뭐예요? 뭐 순서를 관계없이 이호, 예병, 형, 공, 조예, 6조예요. 고려시대는 6부에 이호, 예병, 형, 공, 부. 발해는 6부예요. 충리, 지혜, 신부 그랬죠. 그렇죠? 6조입니다. 외워요. 6조까지 2호 예병 공조까지 알면 좋지만 어거지 외우지는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의금부는 국가 중대 재임팀 5번째를 다스리는 그러한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기구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이제 역사편찬한 춘추관, 그다음에 교육기관, 성균관, 한성관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청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권 유지 강화 기구가 두 개 있어요. 뭐예요? 승정원과 의금부예요. 그렇다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왕권 견제기구 사원부 사관을 홍문관 3개니까 뭐라고? 3, 4예요. 3, 4. 고려 3, 4하고는 다릅니다. 자, 지방행정입니다. 고려는 지방을 크게 몇 개로 쪼갰어요? 네. 고려. 그래서 오도, 양계 그랬잖아요. 조선은 8도예요. 8도 강사할 때 그 8도예요. 이 도에는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찰사를 왕이 내려보냅니다. 이 관찰사는 수령을 감찰하고 그 도의 행정, 사법, 검사권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오늘날하고 다르죠. 도 밑에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부목군을 설치하고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라는 점이 고려와 달라요. 고려는 지방간 파견하지 않는 현 속편이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로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 고려시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죠?
공주 명합 소망이 망조이 나눌 때 공주 명합 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와서는 이런 향부국소가 일반 구분에 통합되니까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고려항이야 조선의 누가 더 힘이 셌어요? 누가 권한이 더 컸을까요? 고려가요? 그런 생각하세요?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향의 권한이 더 약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수령이 더 높죠. 그렇죠. 조선시대 모든 군의 수령을 다 내려보냈어요. 그잖아요. 수령 밑에 향기예요. 그죠? 근데 고려시대는 수령 파견하는 군번이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인 향기가 자주했겠죠. 상당히 영향이 컸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군사제도는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성은 오늘날과 같이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랑 좀 있으면 그때 병역 의무 져야 돼요.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규지 같은 홍장기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자, 지방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 봉수제, 역참가원 이런 거 있었고요. 또 교육관리 등용으로 서당, 시골에 학교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 마치면은 중앙에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서는 향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에 해당되는 상등관이 있죠. 자, 기술교육회당 단청 담당이고요. 그리고 가거제도 문과, 작가, 그리고 음서, 그리고 청교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문과는 문관 선발하는 것이고, 문과는 무관 선발하고요. 작가는 기술관 선발입니다. 자, 조선 전개 예계입니다. 기본 노선이 뭐라 했어요? 네 글자. 사대 교리. 사는 상지수, 개는 큰데, 큰 나라, 즉 영나라를 섬기고, 교는 사귄다. 이는 이웃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가 여진이죠. 그러면 사귀어요. 이웃나라는 교류합니다. 그러면 교류할 때는 어떻게 항상 사이가 좋아요? 사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항상 친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가능성 없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나 싶이 그냥 너냐 하면서 같이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여진 일본에 대해서는 그때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또 공건책을 쓰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여진한테 해책 공건책은 국경 지역에 무역하는 장소 무역소 설치해서 제한적이지만 무역해 가라. 그리고 기와 성가시 하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살아라. 기아도 장난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경하게 세종 때 최윤도 압록강역, 김종서 도망강역 해서 여진 몰아내고 각각 4군 육진을 설치하죠. 그리고 그 무렵 대마도를 터버려요. 일본에 대한 강경책이죠. 세종 때 이전 뭐지요? 그리고 삼포를 개항해서 제한된 무역이지만 허용했습니다. 온건책이죠. 기타 동남아 여러 나라와도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칩니다.